네, 다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하고 하락하는 이유, 뭐 요약을 하자면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려감들이 생기는 거.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이런 변수가 생기면 외국인 매도가 나오죠. 외국인 기관이 주식을 팝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누가 팔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안 팔면 악재가 100개 나오고 1000개 나와도 안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폭발적인 순매도로 쏟아내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1300원 팔았네. 종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이. 이제 이러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일부 이제 나가는 자금들, 유출되는 자금이 있다 보면은 이렇게 환율도 올라가는 거죠. 달러 수요가 생기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이 증시 하락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려면 이런 우려감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려감 해소가 돼야 된다. 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자리 전저점 그리고 2000포인트 이 자리가 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는 이탈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고 그게 해소되거나 뭐 완전히 악재 노출로 반영이 되려면 6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극적인 합의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무역 전쟁에서 나올 만한 악재, 관세 부과가 지금 계속해서 더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얻어맞으면 끝납니다. 악재가 다 얻어맞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브렉시트 무섭다 하잖아요. 브렉시트 결정 끝이에요. 그러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브렉시트가 결정되는 순간 뭐 조금 더 시장 흔들렸지만 거기서 바닥 나왔다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시장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뭐 경제를 망가뜨릴 것 같아서 아니면 무슨 뭐 미국을 망가뜨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불확실성인 거예요. 불확실성.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당선이 됐어요. 거기서 증시는 바닥을 찍고 특히 미증시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폭등했죠? 미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트럼프한테 절해야 돼. 트럼프 당선되고 증시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지금. 나스닥이 불과 몇 년 전에 3천, 4천, 5천 하던 증시가 지금 8천까지 왔잖아요. 예. 결국에는 악재라고 생각했던 게 다 나오면 또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 악재 진행 중이고 악재 반영 진행 중인데 그것이 다 마무리되진 않았다. 그리고 나올 게 다 나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당장 이게 해소될 만한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뭐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빠진다라기보다는 뭐 반등 나올 수도 있죠. 여기 전저점이 단방에 이탈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리 오면은 뭐 지켜지는 척 하겠죠. 지켜지는 척 하다가 뭐 다시 그런 악재가 나온다든지 뭐 다시 우려감 생기면서 이탈했다가 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확률 높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장 끝날 거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뭐 뭘 봐도 바닥입니다라고 뭐 어떻게 말할 거야.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방송 끊겨요? 다른 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갑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을 보자고요. 코스닥의 이 모양을 보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반등 한 번 주고 바로 엎어버리는 이런 식의 흐름이 좀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절대 바닥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닥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디까지 빠지느냐?
이게 좀 애매해 코스닥이. 어? 제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기 깨졌죠? 여러분 여기 깨졌죠? 일단 여기 깨졌어요. 이 추세 깨졌기 때문에 시장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디까지 하락하느냐? 뭐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까지 뭐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면 자리죠. 또 뭐 여기가 깨진다면 여기 덧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뭐 여기까지 온다 안 온다 참 그게 좀 애매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하락할 것 같긴 한데 그게 670에서 끝날지 672에서 끝날지 뭐 665에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여기까지 내려올지 여기 딱 어디야 여기 650까지 내려올지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 같다 하락세가. 아 그래요? 다른 분은 괜찮은데 지금 끊기시는 분은 그 본인 어떤 그 스마트폰이나 PC 환경 문제 같거든요. 그럼 일단은 녹화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일단 제가 방송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예, 제가 녹화 방송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녹화를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 끊기시면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중요한 거가 또 뭐가 있냐 그랬냐면 코스닥이 좀 애매해요. 지금 이 자리가 코스닥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리란 말이에요. 기준을 잡기 힘들어요. 전저점도 아니고 뭐 애매한 자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명확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코스닥 150. 여러분들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거 매매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 코스닥 150이 어떤 자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지난주가 여기였어요. 이 코스닥 150이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스닥 약 1000개 종목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특히 이제 대형급 종목 150개만 추려서 따로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지수가 지난주에 이 작년 10월 11월 달에 찍었던 저점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켜지면 다행인데 지금 지켜지질 못했죠. 그죠? 여기가 땅 지켜주고 갔으면 중기 쌍바닥이 완성되고 가는 건데요. 제가 여기 이탈되면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코스닥 레버리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상담해 드릴 때 이걸 보시고 여기가 깨지고 회복이 안 되면 추가 하락을 열어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졌습니다. 그죠? 깨졌어요. 그리고 어저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회복이 됐으면 참 다행이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자리를 저항으로 확인시켰다. 저항이라고 확인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현재가 자리는 이탈된 전 저점을 저항으로 확인하고 다시 하락 전환한 첫날입니다. 이해 가세요? 못 넘어가고 하락 전환한 첫날이라고요. 그러면 벌써 이 첫날, 오늘 첫날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바닥을 논하겠습니까? 물론 내일 모레 갑자기 또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회복되면 그거는 오케이. 이렇게 되면 다시 얘기는 달라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감히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예상 밖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흐름이 되는 거죠. 좋은 거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여기가 이탈되고 못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열어놔야 합니다. 당분간. 자, 그럼 이렇게 크게 보자고요. 우리 작년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150 비롯해서 뭐 신라젠, 셀트리온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올랐죠. 엄청 크게 올랐죠. 지금 우리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탈됐단 말이죠.
여기가 이탈됐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여러분 보입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아 나도 모르겠어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이게 뭐 여기까지 빠질지 여기까지 빠질지 여기까지 빠질지 어떻게 알아? 이건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밑둥이 뚫리고 신저가를 갱신하는 순간 이제는 예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락하는구나. 밑둥 깼구나. 밑둥이 빠졌구나. 지하실로 가는구나. 지하실이 뚫리는 순간 이게 지하 1층이 있을지 지하 2층이 있을지 지하 3층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쫄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제 5월, 6월 안에는 바닥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6월 안에는 한 달 안에는 바닥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빠질지 그게 참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이 많습니다. 현금 의중을 그래도 많이 만들어 놔서 현금 100%는 아니지만 현금이 꼭 100%라고 잘한 건 아니에요. 현금이 좀 뭐 100% 아니더라도 현금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올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여기서 고생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복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잖아요. 에? 이걸 다 완전히 주식 100%를 얻어맞는 것만 아니면.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지금 나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금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올라오면은 현금을 줄여요. 현금을 늘려요. 현금이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언제 다시 현금을 투입하면 됩니까? 더 내려와서 악재가 완전히 출현하거나 또는 뭐 악재가 해소되거나 이럴 때 다시 현금을 투입해서 더 싼 가격의 주식을 사면 돼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요. 또는 내가 만약에 내일 모레 좀 올라올 때 주식을 좀 팔고 현금 만들었어요. 더 다시 내려갈 줄 알고 근데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럼 다시 사요. 여기서 또 다시 사요. 그냥 좀 더 주고 다시 사요. 그럼 되잖아. 만약 안 올라오면 밑에서 사는 거고.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예언자가 아니에요. 주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예언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는 기준을. 그 기준이 어디다? 여기다. 코스닥 150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그게 보이더라. 여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추가 하락을 열어두고 회복되면 좋은 거고 회복이 안 되면 안 좋은 거고 추가 하락을 열어둬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3번. 그리고 뭐 만약에 지금 현금이 적당히 있고 주식도 있으면 글쎄요 뭐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남아있는 주식까지 모조리 다 처분해버리고 현금을 왕창 들고 있어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여기서부터 현금을 좀 늘려라라고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또 약간 그렇죠. 조금 더 하락한들 여기 와서 뭐 너무 극단적으로 다 던지는 거는 그 자체도 좀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 저점 매도에 대한 리스크. 혹시나 그게 저점 매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 지금은 뭐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흐름이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좀 더 흔들렸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다 대비하면서 가는 게 잘하는 거죠. 어떻게 가든지. 그죠? 정확하게 어떻게 갈지는 가봐야 됩니다. 근데 혹시 알아요? 현금 들고 기다렸더니 여러분들 혹시 현금 들고 기다렸더니 시장이 여기까지 더 이렇게 막 빠져 이만큼. 야 이거 대박이야. 그러면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오죠. 이렇게 나중에 반등이 크게 나오지. 반등 나올 때. 그래서 현금이 있는 사람은
시장이 이제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려서 성급하게 막 뛰어들지 않고 기다린다면 또 좋은 기회가 조만간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코스닥 150 기준으로 현재가 1060포인트거든요. 근데 10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00을 한번 이탈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이번 6월 코스에서 아까 코스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가 만약에 전저점을 깨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살짝 깨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살짝 반등 주는 것처럼 하다가 2000을 깨서 완전히 패닉으로 만들어 놓고 돌리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뭐 돌릴지 안 돌릴지 모르겠지만 코스닥도 이 1000을 한번 깨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설명이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글쎄요. 뭐 마음이 무겁네요. 이렇게 안 되길 바라야 되는 건가? 이렇게 제가 말이 틀리길 바라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좀 참담한 심정이네요. 우리나라 시장이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장장 1년 반 동안 장이 빠지니까 힘들죠. 저도 힘들고 누가 여기서 좋겠습니까? 이런 장에서 빨리 끝나야지. 그래서 6월달은 그 G20 정상회담이 있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제 다시 한번 협상을 하려고 붙을 텐데 협상이 잘 될까요? 그 둘이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해서 이 중국과 미국 지금 패권 싸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한다는 얘기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양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미국이 양보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한테 굴복하는 모양새로 가기도 참 그렇고 서로 이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좀 더 때리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를 이용한 뭐 반격 보복에 나선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확전되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관세 다 때려버리면 더 이상 뭐 글쎄요 그 이상 뭐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외교 단절을 선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완전 막장인데 그런 건 솔직히 넘어가는 거고 무역 전쟁으로 끝난다고 봐야죠. 무역 전쟁 이후에 뭐 서로 완전히 무슨 뭐 미사일 쏘고 전쟁하지는 않는 이상 거기서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데 모르죠. 앞으로 일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하락 진행 중이다. 하락이 진행 중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벌써부터 어떻게 끝날지 어떤 식으로 뭐 마무리돼서 저점이 언제 나올지 이런 거 예상하는 거는 너무 김칫국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심하시고 매매는 단기 매매만 하시고 적당히 좀 손절 그냥 하고요. 현금 다 쓰지 마시고요. 절대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최저점 잡겠다라는 그 욕심만 버리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돌리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 사도 돼. 그죠? 여기서 안 사도 됩니다. 이날 사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는 거 확인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겁니다. 현재 상황 여전히 코스피 신저가 갱신하며 하락 추세 진행. 코스피 중기 쌍바닥으로 갈지 저가 깨질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코스피가 여기서 중기 쌍바닥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를 깨고 돌릴지 확인이 필요하다. 6월 동안. 그리고 코스닥 150 기준으로 봐야 된다. 코스닥 150 기준 지금 전저점 이탈하고 추가 하락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 이미 여기 깨졌다. 밑둥이 뚫렸다. 그래서 진행형이다. 진행형. 그리고 해외 증시도 좀 마찬가지죠. 해외 증시도
지금 미국 증시 보시면은 이게 뭐 바닥이라는 뭐 전혀 느낌이 안 와요. 전혀 바닥이 아니야 이거는. 이것도 전혀 바닥 느낌이 아니죠. 다우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은 오히려 빠지지 않았어요 요즘에. 유럽은 차라리 괜찮아. 중국도 바닥 같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뭐 바닥인 척 하고 단기 바닥. 그래도 이 정도면 참 부럽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반등도 안 나오는데 중국은 그래도 이 정도 반등 나오네. 응? 미중 무역 전쟁 당사자가 반등 나오네. 이러다 또 빠질 수 있죠. 이렇게 빠지면 또 빠지는 거지. 근데 아직은 바닥 완성이라고 보기엔 조금 모양이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우리가 지난주 방송 때 환율이 좀 꺾이는 것 같아서 기대 혹시 해봤는데 어림없네요.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 환율이 그렇게 1차원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환율이 여기 깨졌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깨졌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살짝 깼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켜보자 했는데 여기 뭐 다시 가네요. 한번 접어주고 한번 살짝 예쁘게 접어주고 다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상승 추세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아무튼 결론은 뭐다? 하락 후에 바닥 완성하는 과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승부하자. 바닥을 완성하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승부하자. 감히 예단하지 말자. 그 전까지 테마주, 중소형주 뭐 오늘 또 시간에서 돼지열병이 북한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시간에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이 워낙 안 좋은데 그 와중에 그래도 해먹을 그 탈출구는 있어요. 그래핀이 나왔다가 또 5G로 갔다가 또 뭐 그죠? 정치 테마로 잠깐 갔다가 또 돼지열병으로 왔다가 진짜 바늘구멍 틈은 계속 주긴 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미리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돼지열병이 몇 월 며칠 날 다시 갈 거고 그래프는 몇 월 며칠 날 갔다. 이거 어떻게 다 맞춰? 그때 뜨는 종목들 이용해서 변동성 이용해서 단타 매매하고 수익 내면 수익 내는 거고 뭐 아니면 손절매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거 아니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종목들 대부분 하락 중이니까 확률이 떨어지죠. 현금 보유 하자 이겁니다. 오늘 방송의 결론은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조금 오늘은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희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예. 제 느낌에는 아직 희망적인 부분 설명드리긴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 이거 좀 우리나라는 너무 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미국이랑 중국을 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 당사자,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당사자라면 당사자죠.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렇게 빠졌다가 안 빠지고 멈춰 있고 미국도 빠지긴 빠지지만 이거 여기서 올라온 폭에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 물론 대만도 많이 빠졌지만 우리나라보단 나아. 이 정도면 홍콩도 아직 여기서 이 정도면은 이 전저점보다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그쵸? 새우등 터지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 터지나? 다 뱉었어요. 다 뱉었어.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내려갈 때는 또 1등이야 1등.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근데 이거는 그쵸? 이거는 단순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우리나라 자체적인 펀더멘털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예 경제 관심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냥 경제 뉴스 안 보고 주식도 안 하고 그냥 회사 집 출퇴근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은 뭐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뭐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주식하는 분들은 거의 아실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다 지금 역성장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죠. 그 잘 나가는 삼성전자마저도 1분기 실적이 쇼크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마저 무너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실적, 시가총액 뭐 엄청나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는 법인세의 거의 대부분 삼성이 내요.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복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삼성마저도 지금 실적이 살짝 이제 맛이 가려고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경제 불황, 경제 불황이 증시를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건 뭐 다 다 터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날아가느냐? 뭐 가긴 가겠죠, 당연히. 글로벌 증시가 가는데 뭐 가겠죠. 그런데 미국, 중국 뭐 다른 나라처럼 탕탕탕 잘 갈 거냐? 아니면 미국, 중국 가는 거에 반만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미국보다 더 많이 갈 거냐? 이거는 우리 하기에 또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닥 친다고 능사입니까? 바닥 쳐서 얼마나 갈 건데,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만큼 반등하고 얼마나만큼 살아날 건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글로벌 악재가 해소되어도 펀더멘털 실적, 기업들 실적이 늘어나지 않고 성장이 안 되면 증시는 크게 반등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애매하게 또 내려왔다가 좀 뭐 적당히 올라왔다가 또 빠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경제 당국에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좀 실패로 가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뭐 이제 좀 얘기 나오는 게 있죠.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을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인정했어요, 드디어. 그것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밑밥 까는 거지 뭐. 조금 궤도를 수정해야죠. 뭐 잘못된 방법 계속 가면 그건 진짜 바보지, 등신이지. 뭔가 잘못됐으면 방향을 틀어야 돼. 그래서 그게 틀어지고 다시 좀 그래도 친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좀 틀어진다면, 나중에 글로벌 어떤 악재 해소 안 물려서 그런 것들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안 좋았던 우리나라가, 그래서 더 많이 고통받았던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이제는 다시 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이면서 또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그것이 오히려 또 산의 어떤 폭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 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봐야 되고요. 그렇게 가야죠. 아휴.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을 쭉 체크해봤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진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좋아질 수가 있나? 당연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대내외 변수가 안 좋은데 거기에 기업들을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은 줄죠. 이익이 늘면 그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지금. 엄청난 뭔가 있는 거야, 그거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다행히 안 끊겼네요. 앞에 내용은 없고요. 제가 다시 열어가지고 그래도 중요한 내용 다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공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여기서 마치고 제가 녹화 버튼 끄고요. 이따가 종목 상담 봐드릴 테니까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아무튼 증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제가 뭐 마냥 희망적인 말씀드리기는 저는 뭐 그런 성격은 아니니까, 무조건 갑니다, 뭐 좋습니다, 뭐 버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으니까, 나름대로 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설명드렸고요. 잘 참고해서 이제 6월달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